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알아야 하는 고사성어 쉰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50일. 곡하가세. 곡하가세란 무엇일까요? 곡하가세는 학문을 왜곡하여 세상에 아첨한다는 뜻이에요. 굽을 곡과 배울 학이 합쳐져서 학문을 본래 의미와 다르게 왜곡해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것을 의미하죠. 학문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52. 골육상잔. 골육상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골육상잔은 형제나 친족끼리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뜻입니다. 뼈골과 살육이 합쳐져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서로 다투는 것을 의미하죠. 피를 나눈 가족이 서로 싸우는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합니다. 53. 공술의 공수거. 공술의 공수거란 무엇일까요? 공술의 공수거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빌공과 손수가 합쳐져서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죠. 이 말은 세상에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54. 공평무사. 다음은 공평무사입니다. 공평무사는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공평할 공과 평평할 평이 합쳐져서 공정하고 공평한 태도를 의미하죠. 편견 없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세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55. 과대망상. 과대망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과대망상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크게 여기는 망상이라는 뜻입니다. 자랑할 과와 큰 대가 합쳐져서 현실보다 과장된 생각을 의미하죠. 지나치게 큰 망상이나 비현실적인 생각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56. 과여불급. 과여불급이란 무엇일까요? 과여불급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이에요. 지날 과와 같을 여가 합쳐져서 지나침은 부족함과 같다는 의미죠.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57. 과유불급. 다음은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이에요. 지날 과와 같을 유가 합쳐져서 지나치면 오히려 부족한 것과 같다는 의미죠. 모든 일에는 적당함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58. 관포지교. 관포지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관포지교는 관중과 포숙의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대롱관과 고깃포가 합쳐져서 아주 친밀한 우정을 의미하죠. 절친한 친구 간의 깊은 우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59. 괄목상대. 괄목상대란 무엇일까요? 괄목상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는 뜻이에요. 비빌괄과 눈목이 합쳐져서 상대방의 발전이나 변화를 놀라워하는 것을 의미하죠. 누군가의 놀라운 성장을 칭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60. 교각사루. 다음은 교각사루입니다. 교각사루는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바로잡을 교와 뿔각이 합쳐져서 작은 잘못을 고치려다가 큰 일을 그르치는 것을 의미하죠. 사소한 문제를 고치려다 큰 문제를 일으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61. 교원영색. 교원영색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교원영색은 아첨하는 말과 얼굴빛이라는 뜻이에요. 교묘할 교와 말씀 언이 합쳐져서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는 것을 의미하죠. 진심이 담기지 않은 아첨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62. 교환과직. 교환과직이란 무엇일까요? 교환과직은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 지나치게 굽게 한다는 뜻이에요. 바로잡을 교와 굽을 왕이 합쳐져서 지나친 교정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죠. 과도한 시정이 오히려 문제를 초래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63. 교주고슬. 다음은 교주고슬입니다. 교주고슬은 비파나 검은고의 기둥을 악교로 붙여 연주한다는 뜻이에요. 악교 교와 기둥주가 합쳐져서 융통성 없이 고집스러운 태도를 비유하죠. 융통성 없는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64. 교토사 주구팽. 교토사 주구팽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교토사 주구팽은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가 삶아진다는 뜻이에요. 교활할 교와 토끼토가 합쳐져서 필요할 때는 이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상황을 의미하죠. 쓸모가 없어지면 버림받는 경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65. 교학상장. 교학상장이란 무엇일까요? 교학상장은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가르칠 교와 배울 학이 합쳐져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 발전한다는 의미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66. 구밀복검. 다음은 구밀복검입니다. 구밀복검은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이 있다는 뜻이에요. 입구와 꿀밀이 합쳐져서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67. 구사일생. 구사일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구사일생은 9번 죽을 뻔하다가 한 번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9구와 죽을 사가 합쳐져서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남는 것을 의미하죠. 극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았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68. 구우일모.
구우일모란 무엇일까요? 구우일모는 9마리 소의 털 하나라는 뜻이에요. 9구와 소우가 합쳐져서 많은 것 중에 아주 적은 부분을 의미하죠. 아주 작은 일이나 사소한 것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69. 구절양장. 다음은 구절양장입니다. 구절양장은 9번 꼬인 양의 참자라는 뜻이에요. 9구와 꺾을절이 합쳐져서 꼬불꼬불한 험난한 길을 의미하죠. 복잡하고 어려운 길이나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70. 군계일학. 군계일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군계일학은 닭의 무리 속에 한 마리 학이라는 뜻이에요. 무리군과 닭개가 합쳐져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죠. 여러 사람들 중에서 눈에 띄게 뛰어난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71. 군맹무상. 군맹무상이란 무엇일까요? 군맹무상은 여러 명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이에요. 무리군과 맹인맹이 합쳐져서 부분만 보고 전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72. 군신유예. 다음은 군신유예입니다. 군신유예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임금군과 신하신이 합쳐져서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강조하는 말이죠. 충성과 의리를 중요시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73. 궁여지책. 궁여지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궁여지책은 궁한 끝에 짜낸 꾀라는 뜻이에요. 다할 궁과 나물 여가 합쳐져서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짜낸 방법을 의미하죠. 막다른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74. 권모술수. 권모술수란 무엇일까요? 권모술수는 권세와 모략, 술책이라는 뜻이에요. 권세권과 꾀알모가 합쳐져서 권력과 모략을 이용한 술책을 의미하죠. 교활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조종하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75. 권선징악. 다음은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벌한다는 뜻이에요. 권할 권과 착할 선이 합쳐져서 선행을 권장하고 악행을 벌하는 것을 의미하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76. 권토중래. 권토중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권토중래는 흙을 말아 일으키며 다시 온다는 뜻이에요. 말권과 흙토가 합쳐져서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죠. 좌절 후에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사람을 격려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77. 규라위지. 규라위지란 무엇일까요? 규라위지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귤귤과 화할 화가 합쳐져서 환경이 바뀌면 성질도 변한다는 의미죠. 사람이나 사물이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78. 금묵자흑. 다음은 금묵자흑입니다. 금묵자흑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이에요. 가까울 금과 먹묵이 합쳐져서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죠.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표현입니다. 79. 금과옥조. 금과옥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금과옥조는 금과 옥 같은 법률이라는 뜻이에요. 쇠 금과 과목과가 합쳐져서 소중히 여길 만한 법이나 규정을 의미하죠. 중요한 규칙이나 법률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80. 금난지게. 금난지게란 무엇일까요? 금난지게는 쇠와 난초 같은 맺음이라는 뜻이에요. 쇠 금과 난초란이 합쳐져서 굳고 변치 않는 친구 사이의 맺음을 의미하죠. 변하지 않는 우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81. 금상첨화. 다음은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비단금과 위상이 합쳐져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해진다는 의미죠.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이 겹쳤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82. 금이야행. 금이야행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금이야행은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비단금과 오두이가 합쳐져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헛된 노력을 의미하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83. 금이환양. 금이환양이란 무엇일까요? 금이환양은 비단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비단금과 오두이가 합쳐져서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큰 성공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84. 금자탑. 다음은 금자탑입니다. 금자탑은 금으로 만든 탑이라는 뜻이에요. 쇠금과 아들자가 합쳐져서 훌륭한 업적을 비유하는 말이죠. 큰 공로나 업적을 쌓았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85. 금지옥엽. 금지옥엽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금지옥엽은 금가지와 옥잎사귀라는 뜻이에요. 쇠금과 가지지가 합쳐져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나 사물을 의미하죠. 아주 귀한 자손이나 아름다운 것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86. 기호지세. 기호지세란 무엇일까요? 기호지세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이에요.
호탈기와 호랑이 호가 합쳐져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죠. 한번 시작한 일을 도중에 포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87. 난상공론. 다음은 난상공론입니다. 난상공론은 충분히 토론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함이라는 뜻이에요. 문드러질 남과 헤아릴 상이 합쳐져서 모든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을 의미하죠. 공정하게 모든 의견을 듣고 논의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88. 난형난제. 난형난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난형난제는 형을 구별하기 어렵고 동생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려울 남과 형이 합쳐져서 두 사람의 실력이 비슷해 누가 더 뛰어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89. 남가일몽. 남가일몽이란 무엇일까요? 남가일몽은 남쪽 가지에서 꾼 한바탕 꿈이라는 뜻이에요. 남쪽 남과 가지가가 합쳐져서 헛된 꿈이나 덧없는 인생을 비유하는 말이죠. 일장춘몽처럼 헛된 꿈이나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90. 남부여대. 다음은 남부여대입니다. 남부여대는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는 뜻이에요. 남자 남과 질부가 합쳐져서 고난 속에 살아남기 위해 가족이 힘을 합쳐 이사를 가는 모습을 의미하죠.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91. 낭중지추. 낭중지추란 무엇일까요? 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이에요. 주머니 낭과 가운데 중이 합쳐져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드러난다는 의미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돋보인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92. 낭중취물. 다음은 낭중취물입니다. 낭중취물은 주머니 속의 물건을 꺼낸다는 뜻이에요. 주머니 낭과 가운데 중이 합쳐져서 쉬운 일이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하죠. 별 어려움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93. 내우외환. 내우외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내우외환은 안에는 근심이 있고 밖에는 환난이 있다는 뜻이에요. 안내와 근심 우가 합쳐져서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닥친 어려움을 의미하죠.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94. 내유외강. 내유외강이란 무엇일까요? 내유외강은 속은 부드럽고 겉은 강하다는 뜻이에요. 안내와 부드러울 유가 합쳐져서 속마음은 부드럽지만 겉모습은 강한 사람을 의미하죠.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95. 노생지몽. 다음은 노생지몽입니다. 노생지몽은 노생의 꿈이라는 뜻이에요. 노자 노안할 생이 합쳐져서 헛된 꿈이나 덧없는 인생을 비유하는 말이죠. 일장춘몽처럼 헛된 꿈이나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96. 노심초사. 노심초사란 무엇일까요? 노심초사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생각을 태운다는 뜻이에요. 수고로울 노와 마음심이 합쳐져서 매우 애쓰며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일에 대해 매우 신경 쓰며 애쓰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97. 노기홍상. 다음은 노기홍상입니다. 노기홍상은 푸른 윗옷과 붉은 치마라는 뜻이에요. 푸른 옷과 오드가 합쳐져서 아름다운 옷차림을 의미하죠. 특히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98. 농공행상. 농공행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농공행상은 공을 논하여 상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논할 농과 공공이 합쳐져서 공로를 평가하여 상을 주는 것을 의미하죠. 공로에 따른 보상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99. 농화지경. 농화지경이란 무엇일까요? 농화지경은 딸을 낳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놀 농과 기와 와가 합쳐져서 딸을 낳은 기쁨을 의미하죠. 딸을 얻은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100. 농장지경. 마지막으로 농장지경입니다. 농장지경은 아들을 낳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놀 농과 구슬장이 합쳐져서 아들을 낳은 기쁨을 의미하죠. 아들을 얻은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51번부터 100번까지의 보사성어와 그 설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